안녕하세요. 네, 이 감독 선생님이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뉴욕 랜딩을 도와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집은 임시 숙소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님 아예 렌트를 알아보시는 걸까요? 이제 막 출국하시는 거면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한 달 정도 머무르시면서 여기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렌트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데 출국해서 오시면 한국 리얼터 분들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영상으로만 렌트를 알아보기에는 오면 실망하실 부분들이 많아서 직접 보시는 게 낫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출국하는 선생님이 이제 일단은 또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우리 선생님한테 카톡을 들었더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고민하는 거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 가서 이 쌤이 이제 바로 그냥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에서 일단은 거주를 하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가서 이제 이렇게 집을 추천해 주는 거 참 좋지만은 그렇지 막상 가보면은 또 본인이 실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이 또 많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냥 리얼터 하다가 에어비앤비 다니다가 그 다음 렌트를 알아보는 게 좋다고 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리얼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리얼터를 제대로 찾기 어렵다면은 이제 소개해 준다고 이렇게 감사한 소식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쌤이 미국 오시면 전화 주세요. 제 번호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자, 맨하탄, 롱아일랜드 시티, 그다음에 퍼러싱 이 지역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맨하탄 에어비앤비 추천한다 그러면은 자, 뉴욕의 중심지, 그래서 자, 일 시작 전에 뉴욕을 즐길 수 있을 것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자, 롱아일랜드 시티는 지하철 한정거장 신도시, 퍼러싱은 아직 미국이 낯설다면은 여기는 완전 한국인 지역이니까 자, 여기 와서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한식당 한국인 엄청 많고 강동통에 돌아오시는 선생님들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외에 아스토리아 쪽도 있는데 자, 여기는 에어비앤비는 좀 싸겠지만은 거리가 애매하다고 자, 지역별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기에는 하여튼 우리 강동 선생님들이 뉴욕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어디든지 연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움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선생님도 잘 모르죠, 그죠? 미국 가려니까 집이 제일 걱정이죠. 저도 이런 거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그 뉴욕 집 같은 경우에는 막 사기 치는 그런 데도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사진에 이쁜 거 찍어놓고 막상 가면은 집이 되게 더러운 경우가 많고. 왜냐면 또 집을 먼저 미리 가신 쌤이 구해주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자,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퍼펙에서 추천하는 병원 중심으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 알아보는 게 제일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하여튼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다음에는 에이전시 간호사로 가는 게 좋은가요? 하고 이제 에이전시로 가실지 그냥 가실지 고민하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이제 현재 한국인 이제 한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미국 영주권이 없으면 이제 에이전시 간호사로 가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병원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스태프 널스, 에이전시 널스가 있어요. 이제 스태프 널스는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간호사로 그 해당 병원 소속에서 이제 일하는 간호사고, 에이전시 널스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월급이나 보험, 베네핏도 에이전시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태프 널스는 이제 신규나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널스들이 주로 영주권을 받고 그다음 영주권을 받는 대신에 그 다음에 그 계약 기간이 있죠, 그죠? 그 계약 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 분들이 스태프 널스, 에이전시 널스죠. 네. 그래서 이제 일은 취업한 병원에서 하는데 스태프 널스와 달리 해당 에이전시에 이제 소속되는 게 에이전시 널스고, 이제 미국에서도 간호대학을 졸업한 미국인 신규 간호사들은 종합병원에 또 바로 취업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경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많은 신규 간호사들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경력을 쌓거나 널싱홈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좀 더 큰 병원으로 가고 그렇게 되고요. 또 학생 비자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선생님들도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OPT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에이전시를 통해서 안전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많다고 합니다. OPT가 1년, 2년이니까 그래서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취업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이전시 널스로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간호사들은
그 구분을 짓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다이렉트로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미국의 뉴욕에 그냥 100군데를 레주메는 나도 오라는 소리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병원들은 전부 다 항상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간호사가 아무리 모자라도 한국 간호사를 뽑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속비가 걱정이 돼갖고 하다 보면은 어차피 본인이 여러분들이 가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변호사비가 무지 많이 들어요. 저희처럼 16,800불 내고 사회에 나눠서 내면은 선생님들도 특별히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가신 선생님이요. 자, 그래서 에이전시 간호사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선생님도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보세요. 네. 자, 제가 이제 오늘 되게 기분이 우울한데요. 자, 이게 이제 산업인력공단 K무브를 해가지고 자, 코리안 무브먼트 연수 사업이 돼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2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우리처럼 간호사가 안전하게 가자마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아서 가면은 사실은 한국에서 나라에서 바로 취업 연수비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영어 하는데 도움을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하면 개인한테 이제 34세 이하 청년 취업 지원금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전 20년 동안 제가 진짜 우수 에이전트거든요. 제가 한 번도 취업을 안 시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20년 동안 다 뉴욕에 LA 지역에 모아서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잘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이게 간호사 사업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소연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돼요. 자, 우리 서류 자체는 되게 완벽하게 돼 있고, 왜냐면은 가장 큰 서류 자체는 취업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취업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는데, 자, 저희처럼 뉴욕에다가 그냥 많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취업을 시킨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 간호사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 단합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다이렉트 에이전트 가려고 그러고, 다이렉트 에이전트 가면은 취업 연수비도 안 받고, 왜냐하면 가자마자 취업이 안 되니까. 가자마자 1년 안에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연수 끝나자마자 6개월 안에 취업을 해야 돼요. 그 이제 다른 에이전트가 6개월 안에 취업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가자마자 내일 취업할 수도 있고 모레 취업할 수도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간호사로 가가지고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이제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표도 안 둬주고요. 내 혼자서 이걸 하려니까 피눈물이 나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에서는 간호사라고 안 해주면 안 되고요. 34세 이하는 해외 청년 취업 지원금이 있어요. 그게 500만 원이에요. 그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받죠? 우리는 한국 간호사는 뭐 청년 아니에요? 대한민국 청년 아니냐고요. 그리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미국 가서 떳떳하게 한국의 어떤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서류는 개요가 이제 그런 거죠. 자, 직종 특성이 국가적으로 직종 특성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미국 뉴욕주로서, 그래서 뉴욕주에 가면은 우리 간호사들이 이제 많은 간호사들이 그게 이제 얼마든지 취업이 돼 있기 때문에 눈에 취업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국내 미국 간호사 자격증 95%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게 미국 뉴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욕 아니면 제발 좀 가지 마시라고요. 우리 간호사를 단합해서 미국 가기 전에 영어 연수도 공짜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필요한 교육도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국할 때 취업해서 또 500만 원 지원금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영어 학금이 비싸고, 그 다음에 취업 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자꾸 뒷담화 까기도 하고 강동 욕하기도 하고,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내 혼자 죽자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너무 안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간호사 부모님들도 관심이 없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왜 안 해주냐고, 우리 딸 왜 안 해주냐 이러는데 우리 간호사 부모님들은 부자도 아니면서 이 돈도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니까, 제가 사장이니까 뭐 회사에서는 돈 벌려고 그런다.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0년 동안 이렇게, 가난한 우리 간호사들이 이것도 지원금도 못 받는 게 우리가 불평등한 조약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잘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넓은 땅과 높은 생활 수준을 미국 간호사 진출장 수준 가장 높은 밀집지 들어오게 되고 뉴욕 했고요. 연수직 필요한 역량은 의학, 직무,
둘 다 하는 거예요. 토익, 아이엘츠, PT 다 공짜로 교육받을 수 있고 생활 영어 다 할 수 있고 병원 영어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운영해서 이제 우리 간호사들한테 잘 취업하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많은 페이지를 이때까지 이제 취업 실적, 그 다음에 우리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뉴욕의 큰 지역에다가 국위를 선양한 회사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간호협회에서 하라 그러면은 하지도 않고, 아니 협회비는 잘 걷어가면서 돈 500만 원 받는 것을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피를 토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도 도움이 너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또 가면은 또 연락 안 해요. 또 그럼 뒤에서 뭐 그냥 저 아줌마 뭣도 모르면서 까분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왔고 잠깐요. 여기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울해서 우리 술 한잔 하려고 이렇게 택배 시켰어요.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낙방도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우리 간호사 도와주는 사람 없고 간호사는 단합도 안 되고 조금만 부족 자기가 손해 보면은 그냥 가만 안 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너무 이게 왜 안 되는가. 이 많은 식구들이 간호사들이 대학농 인재들이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고 그 다음에 후배들이 클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서류 좀 해달라 그러면은 엄청 괴롭혀요. 그죠? 그래서 제가 힘들다, 좀 피눈물 난다 그러면서도 저는 20년 동안 맨날 서류 넣고 잘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우울해지고 한잔하고 그렇지만 우리 간호사들 보니까 불쌍하죠. 그죠? 저 젊은 나이 가서 돈도 없이 그래도 뭐 500만 원 받으면 한 달간 그래서 랜딩비는 되잖아요. 그죠? 바로 취업하자마자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단합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 간호사들은 뭐 한국 청년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불평등한 어떤 조건을 받고 보니까 가슴이 터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 이런 공단 이런 데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백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 백 찾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우리 간호사들 많으니까 특히 이제 남편분들이 공무원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같은 공무원끼리 좀 노력을 해주시면은 저도 뭐 제가 제일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는 아무 혜택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간호사들이 가서 500만 원은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죠. 큰 돈을 그냥 안 받고 간다? 그렇게 저분 뭐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거 받기 싫대요. 왜 받기 싫어요? 돈 500만 원이 되게 큰 건데. 그 다음에 영어를 공짜로 한다. 너무 좋죠. 그래, 그 1년간 내가 공짜로 시킬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영어도 공짜라고, 그럼 돈도 안 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속이 터져서 그냥 하여튼 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백이 없다는 거야. 그다음 제 혼자 한다는 거야. 협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산업인력과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돈 들어오면 좋고 돈 안 들어오면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단합된 어떤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에는 또 제가 1년 있다가 지금 10월에 넣고 내년 3월 때 또 넣을 거예요. 또 넣을 거예요. 막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갈 때는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돈 얼마나 크잖아요. 엄청 큰 돈이. 근데 영어 공짜잖아요. 네. 이게 우리 간호사들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 다니면서 영어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를 또 끝내 못해요. 영어 학원비가 비싸잖아요. 비싸요. 네, 근데 그런 학원비 그냥 쉽게 좀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달러를 또 한국에 벌어들이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그죠. 요즘 영어 학원비도 한 달에 20만 원. 그 30만 원 한다 그러대? 30만 원 그렇지. 30만 원.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좀 특별한 학원은 30만 원. 네. 세명 PT 하는? 저 PT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거의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상이지. 하고 근데 며칠 안 하잖아요. 그죠. 주처럼 뭐 강의를 줄창하는 것도 아니고. 짧게 하고 돈도 그러니까. 많이 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효과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길게 공부를 못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요즘에는 돈을 내고도 어떻게든 공부하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돈을 받고 그런 그 돈으로 공짜로 영어하고 영어하는데 돈 안 들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뭐
약물이나 우선순위 하는데 돈 안 들고 네, 좋죠. 그다음에 이제 가서 또 지원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안 되는 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싫어해요. 우리 강동에 왜 아이케가 1년짜리인데 왜 안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찾아봤자 얼마나 찾겠어요. 다이렉트 가봤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왜 다이렉트인 줄 알아요? 돈 안 받고 계약기간 3년이고 그 다음에 시간당 28달러밖에 안 주고 시골에 가지고 투잡도 없고 이런 데 가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데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병원에 뭐 존스 핫킨스 보내준다 그래요. 존스 핫킨스 가서 가봤자 여러분들이 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볼티모어에 있는 시골이라서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 뉴욕에서 1년간 경력 쌓아갖고 돈 좀 벌어서 가면은 여러분들 존스 핫킨스 개나 소나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막 존스 핫킨스 간다고 줄 서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우리 강동이 잘 되면 막 이렇게 단톡이나 저기 또 욕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이렇게 카페 이런 데는 막 강동을 대놓고 욕하고 아니 왜 욕을 해요? 아니 거기도 그거 가서 그러면 그 칭찬하는 에이전트 가고 이 산업인력공단에 K무브 해갖고 좀 하라 그래요. 그러면 둘 다 같이 하면 좋잖아요. 하여튼 제가 한 맺힌 노인네가 끝까지 하고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세요. 네네 네. 다음 볼게요. 빨리 술 한잔 먹어야 돼. 뚜껑이 열려. 네, 이번에는 그 한국 간호사 엔클렉스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한국 간호사들이 올해 거의 2,000명 넘게 엔클렉스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최다 기록으로 많이 응시를 한 거예요. 이제 지난 1월에서 6월 사이에 엔클렉스 본 사람들이 총 2,142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시까지 합치면 2006년 때보다 더 많은 수치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필리핀이 18,000명 정도 보고 인도가 3,745명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가 제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률도 우리나라가 52.9% 정도 돼서 2명 중 1명이 시험에 합격하는 그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외국은 심지어 43.3%가 합격률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그 사람들보다 더 합격률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필리핀은 41.7%고 인도는 36.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률도 좋고 그다음에 네. 갑자기 이제 그거 제가 시험센터 유치했잖아요. 네. 네, 일시적으로 좀 닫혀 있지만은 또 열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또 뒷담화가요 저한테. 제가 시험센터 유치한 사람 세계적으로 저 혼자 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또 여러분들이 이상한 데 가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합격하고 해서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클리어를 하게 되면 또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여러분들은 강동이 어떻게 잘 되면은 배가 아픈가 봐요. 왜 우리가 저한테 간호사끼리 단합을 안 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자, 힘들고 내가 말 못하는 사연도 많아요. 많은데 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간호사의 힘은요 뭉쳐야 사는 거죠, 그죠? 자, 해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몇 명 안 되는 간호사가 지금 인도를 앞지르는 걸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뉴욕에서 대우가 틀리거든요. 제가 1년짜리 에이전트 세워놓고 시험센터 열어놓고 근데 공부만 제대로 해서 가면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쪽지만 배워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났는데 자, 그거 여러분들이 길게 생각해서 정의감을 갖고 진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일단은 뭐 학원 가서 그렇게 막 하면 우리 한국 간호사의 길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에이전트 돼 있고 이제 시험센터 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공부해서 가는 길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좋은 최대 규모가 앞으로 더 크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에 병원이 안 되니까 미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희 강동과 함께 간호사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지 간호사 아닌 사람을 갖다가 막 축켜 씌우면서 같은 간호사를 비하시키고 디스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을 모아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잘할 수 있어요? 네. 네네. 아니요. 네, 이번에는 그 교사들에게 동병상련 느끼는 의사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학부모 민원들이 엄청 많고 이래서 교사들이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은 이런 학교들은 좀 피하고 전보율이 높고
또 이런 기피 학교일수록 경력이 적은 간호사들로 채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피 학교 근무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인센티브보다는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 수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교사 정원도 조정해주고 업무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의료계에 대입해 본다면 이제 환자나 보호자의 이 민원이 많고 소송이 시달리는 빈도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다들 지원도 안 하고 또 다른 비급여로 이제 돈 많이 드는 곳으로 다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의료보험 급여 진료를 하는 의사들은 이제 수가가 낮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환자를 보는 박리담에 진료를 해야 돈을 버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다들 비급여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수 의료를 외면하고 워라밸을 따지는 그런 비급여 진료로 하고 또 그 성형외과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비인후과, 뭐 안과. 네, 그래서 이제 필수 의료가 점점 몰락이 가속화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교사들처럼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에 더 이제 우선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저는 저번에 이제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네.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열악하죠, 그죠? 우리는 뭐 저번에 응급실에서 환자가 자기 보고 웃었다고 간호사 죽인 사람도 있고요. 흉기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무적인 지원도 없어요. 그다음에 국민도 슬퍼하지 않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좀 이렇게 간호사가 죽어도 눈도 끔찍 안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이제 케어를 하잖아요. 네. 그 케어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환자도 많고 네. 그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슬픈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 슬퍼해요. 근데 우리 간호사는 아무도 안 슬퍼해요. 그냥 의사들도 동병상련을 간호사한테 안 느껴요. 그쵸? 교사한테 느끼는 거예요. 간호사는 그냥 뭣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미국에 가는 진료를 저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원금도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끼리 이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심히 해서 가자 이러는 건데 자꾸 이 간호사가 디스시키고요. 의사도 디스시키고 태우고 뭐 선생이 잘못되면 가슴 아파하고 이거 자체가 저는 그때도 뭐 학부모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요 우리 간호사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특히 정신과 간호사들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한테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갇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감이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어요. 자, 간호사가 죽을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그 뉴스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뭐 선생님들 케어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뭐요? 정신과 육체적인 모든 것을 케어해 주는 것도 선생님이 티칭하고 케어하는 거고 간호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죽으면은 세상에 흥분하지 않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죽으면은 일단은 그것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어떤 대처가 위협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올린 이유가 참 슬프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선생님과 간호사가 둘 다 사자지만은 간호사는 정말 하대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분 나빠서 올린 거예요. 오늘 기분이 되게 나빠요. 이래저래 차별받고 다른 것들은 뭐 산업인력공단도 뭐 이상한데 다 해줘요. IT 물론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다른 나라는 간호사가 먼저죠. 대통령이 나서서 간호사 지원 다 해줘요. 저번에 제가 자주 올리잖아요. 필리핀 맨날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간호협회에서는 협회비는 거다 우리도 안 해주고 오죽하면 미국 가겠어요? 그럼 미국 가는 것까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정책적으로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해준다 그러면은 간호협회에서 안 나서니까 제 혼자 하는 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을 때 간호사는 죽어도 국민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진짜 부탁해요. 진짜 단합해서 우리 간호사끼리 디스하지 말고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것인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태우고 그러지 말고 끌어주고 그 다음에 정보가 있으면은 적극 정보를 에이전트가 뭐 미국 어떤 에이전트가 이상하다 그러면 저한테 적극 주세요. 제가 고발할 것도 아니고 우리 간호사끼리 공유해서 계속 이렇게 그냥 이상한 에이전트에 당하고
그 다음에 소송도 못하고 혼자서 병 들어가 있는 우리 간호사들 무지 많아요. 그런 정보를 같이 하면서 인도나 필리핀처럼 서로 아끼고, 그래서 걔네들 1위, 2위가 되는 거예요. 필리핀 간호사 한번 도와주세요. 그죠? 보세요. 얼마나 힘이 돼요. 저희끼리 싸우지도 않아요. 무조건 가서 스카우트 해가요. 근데 우리는 오라는 사람 없어요. 자기 병원 어디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저만 올리면 자기 얘기한다고 내리라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와서, 그 다음에 국가적인 지원은 받고, 간호협회는 밀어주고, 먼저 간 쌤 끌어주고, 뒤에 있는 쌤들은 한국의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약자로서 서로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의사들도 교사한테 동명상이에요. 가까운 간호사한테 좀 느껴요. 아이고 정말. 아휴, 다 있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의사 손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후폭풍 어디까지라는 기사인데요. 이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제 지난 18일에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뇌파기를 사용한 한의사 분한테 그 자격정지랑 업무정지 처분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역할과 이제 진료 영역에 대해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대법원 판결도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진단용 의료기기 범위가 좀 더 확장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기도 했고, 또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게 괜찮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계와 한의 간이 좀 싸울 수도 있다라고 또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 나중에 진단용 의료기기 확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골밀도 측정기나 리도카인 등 이런 침습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까지 인정해 준 건 아니다. 그런 것까지 하는 것까지 허용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또 의과와 한의과가 구분이 좀 모호해지면서 서로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구분이 좀 힘든 거에 대해서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한의사한테는 그러니까 또 후회요. 간호사들은 저번에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다 소송에서 불리한 소송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한의사가 진단기기 다 쓰면은 무슨 한의사예요? 그 다음에 리도카인 약 쓰는 것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처방도 잘 못 내려요. 용량이 몇 용량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또 의사라고 이제 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간호사만 되게 서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은 정말 뭘 해도 간호사는 불쌍하고, 뭘 해도 디스되고 있다. 진짜 우리는 이제 3D 업종에서 아주 아이솔레이션 돼 있어요. 그죠? 자, 의사, 약사, 한의사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지금 디스시키는 건데, 이런 경우도 미국은 MP 해갖고 그냥 한의사 손들어 중에 간호사가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얼마나 소노 같은 거 잘하겠어요. 아이브도 잘하고 라이도카인 다 응급처치 약 다 하는데, 이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을 지금 대부분에서 이제 그래 오케이 이 부분 오케이다. 얼마나 의료사고 많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한의병원 원장들이 처방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처방을 못 내갖고 처방을 간호사 보고 내라 그래요. 진짜 우리 속 터지는 것을 어떻게 한국에서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저래 자 일단은 모든 것이 통틀어서 돼요. 미국이 답이다. 선생님 이쁜 얼굴에 빨리 미국 가서 해야 저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안 늙어요. 그죠? 자 일단 미국 갑시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